그 우리 회사에 시니어 인턴 뽑은 그런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 시니어 인턴? 응, 그 외국에는 꽤 그런 일 많아.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연륜이나 사회 경험 등을 배울 수도 있고, 거기다가 시대도 예전이랑은 다르잖아. 100세 시대에 벌써 은퇴라는 것도 웃긴 거지.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럼! 당신이랑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울게. 알았지? 어쨌든 고마워. 저는 계속 내려가겠다는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하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도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안심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참 못됐죠. 저도 알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남편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는 남편과 이전처럼 지내게 됐어요. 물론 불쑥 떠오르는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했다는 말을 들으며 풀곤 했죠. 아버님이 일을 워낙 잘하셔. 기관사 하셨다고 하셨지? 영어도 꽤 잘하시더라? 아, 그래? 외국인 선원들도 있어서 그런가? 맞는 것 같아. 중국어도 꽤 하시더라고. 그런 인재를 시골로 내려보내는 건 국가적 손실이지. 우리 회사에 다른 직원들도 칭찬 일색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아시는 분이셔. 그 정도야? 그래도 당신이 잘 챙겨줘서 적응 잘하시는 거겠지. 아니야, 내가 뭘. 우리 회사는 아버님 장인어른인 거 모르셔. 그런 관계가 드러나면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더 불편하실 거 아니야. 그런가? 그야 그럴 수도 있네. 그래, 어쨌든 걱정은 마. 남편은 저와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면 늘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아버지까지 챙겨준다는 남편에게 심지어 고마움까지 느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람이 아니라는 확신까지 생기게 됐고요. 하지만 제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앞집 여자가 이사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남편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핑계를 들으면서 저는 차라리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친구가 저희 첫째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서 도시락을 만들어 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갔죠.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요량이었고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저는 방문자 등록을 한 뒤에 올라갔습니다. 헌데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이따위로 일하고 월급 받아? 나이 많다고 해서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내가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이전 회사에서 날고 기었다고 해도 여기선 그냥 말단 직원, 아니 그것도 계약직 인턴일 뿐이야. 알아? 보고서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장면과 목소리 그리고 그때의 감정은 마치 악몽과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끔찍한 악몽 말이죠. 저는 겨우 몸을 움직여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뒤늦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걸려온 아버지 전화에 그냥 전화했어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소름 끼치더군요. 남편이 그간 저희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과 사람 좋은 척 굴더니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그 태도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올린 그 행동과 살기 가득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었죠.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내려진 결론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거짓말, 가짜, 눈속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며 남편과 앞집 여자의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앞집 여자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혹시나 오해는 아닐까, 바람을 피운 게 아닌데 말을 전해서 큰일이 생기진 않을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만나는 방법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전부였지만 이야기 좀 하자는 제 뒤를 따라오긴 하더군요. 그리고 마주했을 때는 끔찍한 가정폭력범이라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의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혹시 저희 집이 시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요? 저희가 왜... 아내분이 이야기 안 하셨나 봐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이 그쪽 집에서 그쪽 아내분이랑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런 미친... 때리실 건가요? 네? 남자는 놀란 토끼 눈이 돼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이고는 다시 말했죠.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오해를 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병원에도 같이 갔는데요? 아시잖아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건 알죠. 하지만 전 가정폭력범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스스로 자학한 겁니다. 믿지 못하실 건 알지만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자를 때리는 건 못합니다, 전. 그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까요. 저는 단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런 것뿐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혹시 몰라서 병원 기록은 물론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해둔 상황이었죠. 제게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하나를 보여줬을 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전 그걸 믿었고요. 피운 게 맞을 겁니다. 결혼 초부터 제 아내한테 남자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확인하곤 하는데 최근엔 없어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 휴대폰으로 따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증거를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화요? 저는 이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참고 살긴 했지만 솔직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까지만 기다려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집이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그쪽은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당하는 수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 복수에 가담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증거를 우선 모아야 했으니까요. 참 우습게도 설치한 바로 다음 날에 둘의 미래 장면을 촬영하게 됐죠. 둘의 대화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뭐 말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고향에 내려간다면서 뭐 죽어도 안 주려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회사에서 엄청 갈구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줄 거야. 사업자금? 그래. 내가 솔직히 회사에서 썼기에는 좀 아깝잖아. 일도 너무 잘하고. 일단 사업해서 성공만 하면 지긋지긋한 빌라도 청산할 수 있겠지.
아우, 지겹다 지겨워. 당신 아내는 알아? 순진하고 바보 같고 멍청해서 모르려나? 여자라서 촉은 있는지 묘하게 신경은 쓰는데 아버지 이야기하면 딱 멈춰. 이제까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얼마나 지한테 잘했는데. 아내도 생각해보면 좀 야갔어. 은퇴 자금은 노후에 바닷가 생활하면서 써야 된다면서 말도 안 꺼내주더라고. 그게 무슨 아내야. 남편을 위해서 뭐든 해야지. 내 말이. 머리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든가 너밖에 없다든가 그런 말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은퇴 자금을 어디에 쓸지 어떤 가방을 사줄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역겨웠죠. 이건 처음에 앞집 여자 집에서 나오던 남편을 봤을 때와는 기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배신감과 우울감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에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다면 확실한 영상을 보게 되니 더럽고 불결해서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들더군요. 오히려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증거까지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저도 복수해드릴까요? 머리채를 잡아준다든가. 아니요. 일단 여자를 때리는 건 싫고 그쪽이 제 아내를 상대하기도 힘들 겁니다. 제 아내는 금전적인 것으로 타격을 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쪽 남편한테 하는 제일 큰 복수가 제 아내를 데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살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스스로를 보게 될 테니까. 알겠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저도요. 근데 저 남자는 때리거든요. 앞집 남자는 순하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덩치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라고 누구라도 오해할 정도였고요. 저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모두 맡겼기에 걱정도 없었죠. 앞집 남자는 한참을 회사 안을 훑어보다가 멀리서 제 아버지를 구박하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남편을 발로 차서 날렸습니다. 앉아있던 여직원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 남자들이 근처로 갔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남자를 함부로 잡지 못해 경비만 찾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았다는 듯 연기를 하면서 울먹이며 소리를 쳤죠. 어떻게 앞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 어떻게 내 아버지를 구박할 수가 있어? 저는 그러면서 당황한 표정의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이 뭐? 저 인간이 아빠 퇴직금 노리다가 안 주니까 아빠한테 막대한 거야. 그 돈으로 사업해서 상간녀랑 함께 살겠다고 했다니까? 뭐? 저놈이? 오래 뱃일을 쉬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타고난 통뼈였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킨 뒤에 머리로 코를 박아버리셨죠. 정말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그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도 경비를 부르는 걸 멈췄습니다. 애초에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온 저희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가 장인어른과 사위라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숙덕거리는 소리 뒤에 미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그렇게 됐더니 하는 말들이 조각나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마디 더 던졌죠.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바람 폈다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아버지한테 뜯을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아. 우리 아이가 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아니야. 그냥 괴물이야. 악마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저희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소하겠다는 남편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집 남자는 자신의 일을 다 했기에 집으로 갔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됐죠. 아버지는 정말 너무 많이 우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자신의 딸까지 겪었기에 그 슬픔이 더했을 것 같더군요.
미안하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표정이 안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차라리 박서방한테 돈을 줬더라면. 아빠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난 애초에 그 사람이 사업하고 싶다고 은퇴자금 이야기했을 때 아빠한테 말조차 꺼내지 않았으니까. 아빠한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아. 설령 아빠가 준다고 했어도 그러지 못하게 했을 거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빠가 널 위해서 그 정도는. 했으면 나랑 살았을 것 같아? 그 사람 앞집 여자랑 바람 피워. 벌써 미래 계획까지 다 짰더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난 이제까지 아빠 돈 노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나 했던 게 가장 후회가 돼. 그게 뭐든 후회하지도 말고 니 탓하지도 마. 아빠나 그러지 마. 매번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잖아. 여기 있어달라고 하면 있어주고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하고. 다 나 때문이지? 나한테 미안해서. 아빠는 내 발의 흉터 때문에 매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아빠는... 아버진 말끝을 흐리시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 역시도 그걸 알고 있었죠. 어린 시절의 그 흉터가 여전히 제 발등과 기형적인 발가락 모양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진 늘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늘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빠가 곁에 있어주면 다 좋을 것 같았어. 미안해. 그 인간한테 그런 취급받게 해서 미안해.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서. 우리는 그날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진 제가 가여워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친구에게 맡기고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키운다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자신이 없었지만 뭐든 할 준비는 된 상태였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약할지언정 엄마는 강하니까 말이죠. 물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저를 사랑해서라든가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재산 분할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회사에서 그 일이 있고 결국 잘리게 됐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였던 남편에게 결정권은 없었어요. 그렇게 딱 1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앞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둘은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지 살림을 합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여자는 자신을 승리자로 여기고 있더군요. 우리 바로 혼인신고했어요. 알아요? 그쪽이랑 내 전 남편이 위자료 신청 그런 거 했다는데 그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정? 이쯤으로 여기거든요. 아무런 타격도 없다는 말이죠. 타격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절차니까 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축의금으로 위자료에서 5만 원 정도 빼드릴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는. 그쪽이 나한테 가짜는 조언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좋은 아빠 있고 다정한 남편 있다고 왜 자랑질을 해? 자랑을. 솔직히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 그쪽 탓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자랑으로 들렸어요? 자격지심이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정정하는데 우리 남편 그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돈에 미친 놈이었지. 아, 들어보니 당신도 그렇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회사도 잘리고 그쪽은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뭐요? 분명 그쪽 땅을 치면서 후회할걸요?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어요? 착하고 섬세하고 다정한 남잔데. 그리고 회사야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하나 장담하는데 제 남편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자도 때릴지도 모르죠.
그땐 정말 맞고 사는 여자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잘 살아봐요. 이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불륜녀 씨. 말 다 했어요? 제 남편 우리 아빠 멱살까지 잡았어요. 사위가 장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것도 돈 안 준다고. 그런 놈이 자기 마누라를 못 때릴까? 맞을만 해서 때린 거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설마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지금 이런 분탕질하는 건가요? 이것도 복수인가? 복수... 그쪽이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쪽 남편이 제 남편을 패고 우리 아빠가 제 남편의 코를 박살냈고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한 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쪽이랑 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게 복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는 복수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자의 얼굴색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죠. 현재 저는 두 아이와 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동네가 워낙 작아서 지명을 말하지 못하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을 분들이랑 고기 손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작은 고깃배를 중고로 사셨는데 기관사였던 자신이 선장이 됐다고 매일 배를 쓸고 닦고 하십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반짝이는 눈과 장난스러운 말투를 보니 비로소 아버지가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 아직도 지난날의 제 행동이 많이 반성이 되네요. 오로지 딸을 위해서 꿈을 접은 내 아버지. 적어도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의 아래층 아주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앞집 여자가 매일 밤마다 싸우고 물건을 때려 부셔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가끔 아주머니가 마주치곤 하는데 여자와 전 남편 모두의 얼굴에 시커먼 멍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돼 제 복수가 결심을 맺은 것 같더군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헤어지지 말고 평생 그렇게 둘이서 살길 말이죠.